예, 오늘 1부 첫 인터뷰는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 만나봅니다. 거부권과 특검 정국에 대한 입장 궁금하고요. 또 개혁신당의 현안까지 두루 짚어보죠.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원내대표 진 천하람입니다. 원내대표 진? 그 이제 진급 예정자. 진급. 예. 언제부터 진급하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거의 총의는 좀 모아진 것 같고 절차만 조금 어떻게 할지 보고 이르면 이번 주가 될. 네, 내일 최고위부터 할지 다음 주부터 할지 요거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면 오늘 땡겨서 원내대표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냥 당선자로 내일부터 원내대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전당대회 치르고 이제 2기 지도부가 꾸려졌는데 허은하 당대표 저희가 얼마 후에 또 모셔서 직접 이야기도 듣겠습니다만 당원들 기대도 크죠? 당연히 기대가 크죠. 특히 이제 원내정당의 굉장히 드문 또 여성 당대표이고 저희가 여성에 대한 배려나 할당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정정당당하게 또 선거에서 승리한 그런 당대표시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 표심 같은 부분들 또 잘 챙겨주시리라 생각하고 또 허은하 대표께서 최근에도 여성판 N번방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오시는 분이세요. 예. 아마 저의 그 성인 페스티벌 관련 주장에도 잘 동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저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타당들이 아직까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의 참패 이후에도 전대 룰도 제대로 못 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가속화되면서 연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준석 대표의 사당화 논란 없이 저희 새로운 당대표 체제로 깔끔하게 출발하게 된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은하 대표의 슬로건이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화제였어요. 대표로 나서면서 슬로건을 대통령 만들 사람 이렇게 내는 경우는 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게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슬로건으로 건 거야? 이런 해석들이 실제로 나왔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 해석도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허은하 대표의 그 취지는 대통령을 낼 수 있을 만한 정당, 수권 정당의 어떤 조직을 갖추겠다라는 것이고 저희 그 개혁신당은 모토라고 굳이 한다면은 공정한 경쟁이 굉장히 저희 모토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도전자라도 실력만 있다면은 이준석 대표를 언제라도 위협할 수 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하람 대통령, 허은하 대통령, 이기인 대통령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아직 갈 길이 멀죠. 이론적으로 누가 안 되겠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천하람 이제 원내대표 되시는데 의원 되시고. 정치인의 마지막 꿈은 누구나 대통령 아닌가요? 저는 물론 꿈을 크게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이제 크고 멀리 있는 목표를 따라가야지 이게 이제 지그재그로 안 가고 똑바로 갈 수 있어서 저도 큰 목표를 가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원외에서 이렇게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더 겸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이 입 바로 앞에까지 나왔는데 안 뱉으시는 이제 신중하고 좀 더 겸손하게 그럼 겸손하게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천하람 내일부터 원내대표가 되는 천하람 당선자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이 천하용인의 천과 용이 싸웠다. 천과 용이 라디오에서 각각 설전을 벌였다. 서로에 대해 쓴소리를 막 했다. 해서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어요. 김용태 당선자와. 네, 실제로 설전을 벌였죠. 그렇죠. 네. 두 분 이제 설전의 내용이 뭐냐면 김용태 당선자한테 천하람 당선자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가 포문을 열었죠. 포문을 열었죠. 뭐라고 하셨었죠? 소신파 느낌적인 느낌만 내고 있다. 소신파 느낌만 내는 거 아니냐. 좀 더 소신 있게 해라. 이런 주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자 이제 김용태 당선자가 저희 프로그램에 또 출연해서 천하람 당선자 언제 좀 친윤에 대해서 진짜 쓴소리 제대로 한 적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분? 사실은 저는 김용태 당선자에게 반박하고 싶은 말은 한 꾸러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각자에 대한 이제 뭐 인격적인 그런 것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면과 별개로 김용태 당선자가 조금 더 젊은 패기와 또 소신, 용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몇 안 되는 수도권 당선자 그리고 또 최연소 당선자로서 김용태 당선인도 살고 뭐 국민의힘이 사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도 살고 사실 대한민국 정치도 나아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특히 국민적으로 민의가 많이 모아진 최상병 특검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기를 사실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바람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데 이제 김용태 당선자는 또 이제 거의 친윤인 것 같아요. 네. 두 분 또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잘 화해했습니다. 네네. 네. 네. 그 말씀 이어가 보세요. 진짜 네, 이게 친윤인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워낙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또 일원이고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네, 비대위원이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또 대통령도 김용태 당선인을 좀 챙기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돈독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김용태 당선인도 좀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소신껏 해달라는 이제 주문을 개혁신당의 네, 저의 뭐 바람입니다. 원내대표 결국, 입장에서 하는 건데 네, 결국 판단은 본인이 하신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뭐 다 털고 화해하신 거죠. 아유 그럼요. 저희는 뭐 왜냐하면 네.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은 이게 언제 사진이지? 제가 사진 한 장을 봤어요. 네네. 5월 21일 엊그제 사진이군요. 네, 엊그제죠. 두 분이 초선 당선인 연찬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어깨 동무하고 활짝 웃는 연출 사진은 아니죠? 아니고요.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연출을 하진 않고요. 친한 척 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 뭐 약속 대련도 아니고 친한 척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용태 당선인도 언론에 가서 잘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삽니다. 저는 앞으로도 김용태 당선인에 대해서 공적으로 비판할 부분은 세게 할 겁니다. 네, 제가 오늘도 뭐 이제 이쯤 되면 친윤 아니냐 사실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윤이라고 하는 딱지가 앞으로 되면은 정말 김용태 당선인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게 몇 년간 이게 지금도 좋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빨리 그 딱지를 안 다시기를 바라는 면에서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사적으로야. 그래서 김용태 당선인도 되게 쿨하게 뭐 각자 논쟁하는 건 논쟁이고 인간적으로는 잘 지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누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제 협력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인데 저희는 뭐 개별적인 법안이나 정책 면에서는 뭐 얼마든지 뜻이 맞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저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김용태 당선인이 김웅과 유이동의 길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 제가 지금 그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 두 분이 뭐 설전 후에 저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사적으로는 전혀 거릴 것이 없고 또 협력할 부분 현안에서 뜻이 통하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라는 약속도 하셨다는데 이제 곧 5월 28일이면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21대 국회에서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통과가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이제 발의해서 그럼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또 재표결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때 두 당선인 특히 김용태 당선인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거기에서 두 분의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저희는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죠.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물어보는 게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결단의 순간에 본인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또 제가 김용태 당선인의 인터뷰 기회를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예전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가장 잘 나갈 때가 한나라당에서 소장파들이 정말 거침없이 의정 활동을 해나갈 때들이거든요. 뭐 원희룡, 오세훈, 뭐 예전에 나경원, 뭐 이런 분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그런 분들의 활약이 사실은 다소 미미합니다. 김재섭 당선인, 김용태 당선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김용태 당선인마저도 조금 흐릿한 주류의 길로 가게 되면은 소장파의 명맥이 거의 안 남아날 지경으로 저는 평가하거든요. 예전엔 남원정이라서 그렇죠. 남경필 지사부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히 최상병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저희 개혁신당과 좀 소신 있는 협력을 해주시기를 김용태 당선인께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17표입니다. 21대 국회에선 17표를 국민의힘에선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몰두하고 있고 야권에선 그 17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유상범 의원은 안철수, 김웅 두 분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탈표가 이렇게 얘기했고 유이동 의원이 근데 바로 다음 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네. 김웅 의원은 10명까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람 당선자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김웅 의원 정도 예상에 동의합니다. 한 10명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게 그냥 막연한 추론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을 세보면 대충 그렇게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저 몇 분 더 저도 이제 이름을 그래도 여의도에서 도는 소문으로 조금 들은 기자분들한테 들은 거는 뭐 한두 명 정도 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한두 명이 더 있다. 3명 외에 한두 명이 더 실명으로 돌아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소문이 도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제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석에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위기의식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28일까지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합니다만은 한 두 자릿수 가능하지 않을까. 예, 두 자릿수요? 그러니까 10명도 두 자릿수니까요. 네. 10명 이상이 될 수 있다? 네, 될 수도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것이죠. 또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꼭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소신 있는 투표가 많이 나와야지만 22대 국회의원들도 용기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도 어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그러셨더라고요. 꼭 이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이탈표 8표입니다. 기준이 확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예. 그때는 그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100%요? 네,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확신을? 시기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은 국민의힘의 미래 권력이 저는 8명 이상의 이탈표를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무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스스로 만약에 대권 주자의 꿈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는 딱지를 붙이고서는 대선에서 가망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똑똑한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입니다. 내가 진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라고 기치를 들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한 10명가량의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세력화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꼭 한동훈 위원장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선 주자급이라고 평가되는 큰 정치인들이라면 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할 포인트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이 최상병 특검과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조금 약간 사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잖아요. 대통령 관점에서. 근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깃발을 드는 대권 주자가 나온다면은 저는 1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최상병 특검이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하다가 대통령과의 연루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 하면은 이게 탄핵 정국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과 연루된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쓴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국민의힘 뭐 한동훈 위원장이든 어떤 대표든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거부권 정국을 끝까지 이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대선의 결과가 다를까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뭔가 어떤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고 뭐 왜곡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권력형 비리가 있는 걸로 의심된다라는 상황에서 여당이 그런 권력에 그냥 굴종하고 내지는 거기에 부역하고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번 총선 결과가 대선에서 똑같이 이어질 겁니다. 어쩌면 더 나빠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최상병 특검은 특검이고 탄핵은 탄핵인데 대통령 탄핵과 특검은 완전 전혀 다른 사안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어제 저 마이크 앞에서의 발언 외에도 네. 이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명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개혁신당은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민주당과 같은 뜻인가요?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무조건 탄핵을 하자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불행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사실은 국민의 민의와 거스르는 그런 권력형 어떤 비호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저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이해하고요. 아, 경고의 메시지로 본다. 그럼요.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직전 세 분의 그러니까 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3명 중에 2명의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저희도 그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통령께도 특검을 수용하시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뭐 꼭 그런 어떤 답을 정해놓고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네, 물론 뭐 어떤 사유가 있다면은 그건 뭐 또 그때 가서 뭐 모든 것은 다 상황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 굉장히 요새 들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무슨 뭐 뉘집 개 이름 이야기하듯이 지금 탄핵을 언급한다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요. 저는 탄핵 이야기 자체는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실제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만은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예. 거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치 가능성을 상실하시기 직전의 지지율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뭐 안심하고 탄핵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방자하다라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민심은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심판 내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지금 본인도 수사 대상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최상병 뭐 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거부로 일관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권력에 의한 자기 비호 내지는 권력으로 인한 어떤 외압 이런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경고합니다. 네. 경고의 의미고 뭐 네. 조심하라는 더 잘하라는 의미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네네, 되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지금은 떠나왔지만 내부 사정 너무도 잘하는 곳 국민의힘 이슈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홍준표 시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계시는데 네. 서울에 계실 때보다 뉴스가 더 많이 나와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대단하십니다. 점에서는. 네. 지난 20일에 또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서 나도 거치 결정할지 모른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탈당 시사한 거 아니야 이분이? 이제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자 탈당 운우는 가당치 않다. 이렇게 또 엄중하게 또 이야기를 하셨고 여기서 이제 친윤계의 박수영 의원 또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이 홍 시장을 향해서 빨리 나가셔도 좋다. 이렇게 또 선긋기를 하면서 이게 묘한 분위기 같은 게 좀 읽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그 박수영 의원 같은 분들 뭐 나가시라 이런 거는 아무리 그래도 당의 원로고 선배이신 분한테 저는 참 그 무례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총선 참패 책임이 굉장히 큰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이시면서 뭐 5%밖에 안 졌다 이런 막말을 하고 다니신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인부터 좀 돌아보셔야 되고 오히려 당을 위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계시고 박수영 의원이 나가는 것이 100배 나은 일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실 틀린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아, 그래요? 초짜 당대표가 되면은 매우 어려워지겠죠. 게다가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 정치 경험 없으신 한동훈 위원장이 원내에 있지도 않으신데 사실 뭘 그렇게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복권 긁어봤잖아요. 총선. 총선에서 긁어봤는데 꽝 나왔지 않습니까? 꽝 나온 복권을 또다시 비싼 돈 주고 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한동훈 등판론에 완전 반대시군요. 저는 그 위원장님.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네. 홍준표 시장님의 말씀이 틀린 거는 하나도 없는데 네. 의도와 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죠. 오히려 한동훈
등판론을 부추기고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를 더 띄워주고 인기 띄워주고 사실은 조용히 이제 총선 이후에 좀 잊혀질 수도 있고 예. 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굉장히 띄워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아하. 그리고 또 한동훈 홍준표 시장님께서 워낙 세게 공격하시잖아요. 예. 막 폐쇄자 막 하면서 이제 막 네, 우리 뭐 진영을 망치네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 한동훈 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전쟁에서 진 용병이니까 욕을 먹어 마땅한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저렇게까지 공격하냐 하면서 이제 약간 역효과가 나고 있지 않나. 저는 뭐 홍 시장님한테 조언을 한다면? 아니 뭐 제가 조언할 뿐 아니고 제가 조언하면 또 방자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뭐 이번에 그 뭐 방자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안 방자하면 안 됩니다. 되고. 예. 혹시 홍 시장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당대회? 아이 설마 나오시겠습니까? 아, 그건 아니라고. 네, 시장직을 버리면서 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대구 그 시민을 그거는 너무 화나게 하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등판하게 해서 예. 신상 느낌을 줄이려고 더 한 단계 더 고단수로 지금 홍 시장이 이러시는 거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런 의도시라면은 실패하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팬덤이 더 붙고 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모저모 오랜만에 천하람 당선자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 원내대표 되시는 거 미리 축하드릴게요. 뭐 내일 될지는 봐야 되지만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